오늘은 제 삶에서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제가 막 엄청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뭔가 쌓여있는 찌꺼기 같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힘든 얘기는 좀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털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읽어보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살면서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6살? 한 5, 6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꼬꼬마같이 어렸을 때 그때 엄마가 되게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오빠를 이렇게 앉혀놓고 나는 계속 죽을 거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날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때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막 엄마한테 죽지 말라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막 되게 슬펐던 그런 감정이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찬장에 갈색 병에 담겨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독약인데 나는 그걸 먹으면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독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바카스 같은 그런 감기약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장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독약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독약을 가져와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슬펐던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어요. 일단 엄마가 그 약을 가져오라고 저를 시켰으니까 엄마한테 가져다 주긴 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다 주면 엄마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엄청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또 엄마한테 안 갖다 주면 엄마가 화내니까 그거를 절반 정도 이렇게 싱크대에다가 버리고 그 절반을 가져와서 엄마한테 드렸거든요. 그때 엄마가 이거 절반 버렸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반 버렸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얘긴데 아무튼 제가 느꼈던 처음 그런 슬픈 기억이 그때 그 기억인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고 희생도 많이 했고 열정적이고 멋진 여자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좀 엄마가 짜증이 많았어요. 짜증이 많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좀 저한테 자주 했었고 좀 그랬던 부분을 제가 엄마의 그런 단점? 엄마의 그런 부분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산 딸이라면 엄마를 닮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저는 진짜 엄마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더 엄마를 닮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외모도 그렇고 제 현재 모습? 그런 엄마의 멜랑콜리한 부분도 많이 닮아서 좀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어릴 때는 엄마를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가 왜 우는지 왜 죽고 싶다고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딱 제가 엄마가 저한테 보였던 행동을 똑같이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되게 잘 울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면을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의 초등학교 때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애들보다 이제 학교를 한 살 빠르게 입학하다 보니까 항상 좀 느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이름 세 글자밖에 쓸 줄 모르고 한글을 다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받아쓰기 시험 같은 걸 보면은 항상 20점, 10점 맞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창피한데 그렇게 멍청했는데 어떻게 한글을 깨우쳤는지 한글을 깨우치고 그랬는데 막 요즘 초딩들은 주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주식은커녕 진짜 아무튼 되게 멍청하게 그렇게 멍하게 이렇게 현실이 뭔지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흘러 6학년까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진짜 몇 개월 안 됐을 때 교복이 엄청 사이즈가 커가지고 막 벙벙한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 모르는 불량 학생들한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쯤 됐을 때였고, 이제 학원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면 조금 아쉬워가지고 항상 좀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모여서 잠깐 수다를 떨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날 평소대로 그렇게 학원 앞 근처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불량한 청소년, 딱 봐도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되게 저희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언니들이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따라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들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의 남자애들이 분명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는데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주차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 데리고 가더니 저랑 이제 다른 친구 2명, 이렇게 3명이 끌려갔고, 그 때렸던 불량 청소년들은 한 여섯 명? 뭐 한 6명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보다 사람이 좀 많았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제 친구를 먼저 때리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친구를.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왜 그러시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저의 얼굴을 막 때리고, 그리고 발로 얼굴을 막 차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렇게 좀 정신없이, 이제 중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핸드폰을 샀을 때였거든요. 그 귀여운 핸드폰을, 그것도 뺏기고, 그때 돈도 뺏겼나,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렇게 좀 얻어맞다가 구타의 시간을 갖고 막 저를 때리면서, 너네들이 우리에게 걸린 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너네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제가 그 사람들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게 너무 좀 한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을 잘 못 봤거든요. 그냥 계속 바닥을 계속 보라고 해서 바닥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풀어줬어요. 빨리 집에 가라고. 너네 계속 여기서 있으면은 뭐 자기들 무리가 더 와서 너네들 큰일 날 거다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풀어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그 같이 구타를 당한 친구들하고 일단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어서 바로 막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경찰서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경찰이 저희에게 왜 신고를 했냐고, 얘네들 보복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신고를 했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사회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작은 불안감 같은 게 그때부터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찰서를 가고 완전 좀 정신없는 밤을 그때 보냈는데, 그때 이후로 좀 그 다음 날부터 되게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고, 또 내가 구타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래도 아빠가 하굣길에 저를 데리러 와주셨는데, 저희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일을 하는데 매번 어떻게 저를 데리러 오겠어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는 또 저 혼자 하교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같이 구타를 당했던 친구들하고도 되게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원래 좀 친하게 지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학원도 그때 그만뒀던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학원도 바뀌고 좀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변하는 게 조금 있었죠. 그때 제가 도와달라고 눈빛을 보냈던 그 친구들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경찰 아저씨가 왜 신고를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사회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제가 학교에 갔는데 이렇게 제가 구타를 당했으니까 이 얼굴 여기가 이렇게 좀 시퍼렇게 멍들고 그랬었어요. 그런 얼굴로 이제 학교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아,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왜 그 늦은 시간까지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냐고, 저에게 이렇게 왜 그래 왜 거기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담임 선생님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도 담임 선생님도 되게 밉고 싫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좀 제가 잘못했던 게 제 힘든 마음과 불안한 마음 그런 거를 좀 가족들하고 나누고 좀 그걸 풀어냈었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표현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복 입은 애들을 보면은, 교복을 입고 무리를 진 애들을 보면은 또 나를 때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진짜 저는 너무 가슴이 막 엄청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근데 그런 애들이 저한테 장난을 하고 싶었는지 막 야야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막 너 거기야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바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그때 옆에 지나가는 길에 이불 가게가 있었거든요. 이불 가게 갑자기 확 들어가가지고 거기 아줌마한테 엄마한테 전화하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온 적도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제 삶에 전반적으로 어떤 우울한 씨앗을 심어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후부터 항상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 미성숙한 어른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삥도 많이 뜯기고 아무튼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좀 물론 친구들을 조금 사귀려고 했었는데 좀 뭔가 항상 어긋났던 것 같고, 제가 의정부 사람이거든요. 의정부에서 의정부에서 뭔가 더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의정부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저에게 필요했던 건 의정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안정을 찾는 것, 나의 삶에 불안함을 잡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는 그때 뭐 누구랑 상의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니까 의정부를 벗어나면 좀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내가 안정적인 중학교 생활을 보내지 않았을까? 정신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중학교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제 안에 이렇게 밝은 면이 더 자라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는 너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건 그때 저를 때렸던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마주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 좀 그거는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알아놓을 걸. 그런 생각.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빈자리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에 대한 실망, 사회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도 자라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음악을 듣거나 뭐 예술 작품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걸로 제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그 슬픈 감정을 그런 부분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졸업 작품을 만들 때쯤에 정말로 깨달은 건, 나는 예술가라기보다 그냥 우울했던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가진 감정이나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속 시원하네요. 이렇게 제 힘든 거를 다 이렇게 털어놔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지 제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은 저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었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어떤 불행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일어났던 슬픈 일들은 저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급 마무리 지어봅니다. 제가 너무 또 카메라 대고 또 우는 게 진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40분째 지금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현타가 올라오네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힘든 감정이 있으면 꼭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영상을 끝내고 싶네요.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